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이제 다음 주 5월 16일이 되면 길고 길었던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고 설악산의 모든 탐방로가 다시 등산객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설악산을 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설악산 하면 대청봉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의 육지 면적은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볼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설악산의 모든 정규 탐방로를 다 돌아보고 모두 영상으로 제작을 하였는데요. 설악산은 안 가보기엔 아까운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설악산의 탐방 코스 총 11곳의 특징과 난이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영상은 모두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코스가 궁금하실 땐 영상 더보기란에 각 영상 링크를 해놨으니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소개해 드릴 순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뒤로 갈수록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가 많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코스는 설악산 오색 코스입니다. 오색 코스는 남설악탐방지원센터에서 정상인 대청봉까지 오르는 코스인데요. 비록 볼 것은 많지 않지만 대청봉까지 5km로 뒤에 소개해드릴 다른 어떤 코스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거기에 동서울과 양양에서 버스가 있어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하지만 정상인 대청봉에 도착할 때까지 조망이 거의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가파른 오르막만 이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남설악탐방지원센터의 해발이 약 450m 정도이며 대청봉까지는 약 1300m의 고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하산할 때도 무릎에 부담이 되어 쉽지 않은 코스인데요. 볼 것도 없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짧은 등산 시간 때문입니다. 오색은 보통 4시간 정도 걸리며 빠른 분들은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대청봉으로 오르는 다른 코스는 시간도 많이 걸리며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일몰 전에 하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색 코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피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대청봉 일출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코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오색을 통해 빠르게 대청봉을 올라 다른 코스로 하산을 하거나 다른 코스로 오른 뒤 오색으로 빠르게 하산하는 코스를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오색과 함께 대청봉을 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코스인 한계령 코스입니다. 한계령 코스는 한계령에서 시작하여 정상인 대청봉으로 오르는 편도 8.3km, 약 5시간 20분 코스입니다. 한계령 코스는 오색 코스와 비교하여 거리도 길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설악산을 오르는 가장 쉬운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색 코스의 시작점은 해발 450m인 반면 한계령은 약 해발이 900m가 넘는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획득 고도가 적어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고요. 초반부터 시야가 트이는 곳이 있으며 한계령 삼거리를 지나면 조망이 좋은 곳이 많은데요. 눈이 즐겁게 설악산을 즐길 수 있어 대청봉을 처음 오를 때 가장 추천드리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오르내림이 있으며 험한 구간도 있지만 국립공원답게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점이 되는 한계령은 방금 소개해드린 오색 코스의 기점과 버스로 연결되어 있으며 택시도 약 2만원 정도에 쉽게 탑승할 수 있어 설악산이 처음이시라면 한계령 오색 코스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이지만 너무 힘들고 험하여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공룡능선입니다. 공룡능선은 마등령에서 신선대까지 약 5km의 능선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공룡능선을 가게 되면 대부분 같이 가게 되는 비선대에서부터 마등령까지 오르는 3.5km를 포함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능선은 5km의 짧은 곳이지만 경사가 굉장히 심한 오르내림을 수도 없이 지나야 하며 안전시설물을 잡고 네 발로 걸어야 하는 구간이 끝도 없이 나와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더불어서 비선대에서 마등령으로 오르는 마등령 코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파른 오르막 중에 한 곳입니다.
비선대에서 시작하자마자 코가 계단에 닿을 것만 같은 가파른 경사가 1.5km 정도 이어지고요. 이후에도 만만하지 않은 오르막이 약 2km 정도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공룡능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설악산 가장 깊은 곳에 있어 어느 코스로 오르더라도 최소 20km를 걸어야 하며 중간에 힘들어서 탈출하고 싶어도 10km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제1경에 선정될 정도로 공룡능선의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힘듦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많은 등산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소공원에서 비선대, 마등령을 거쳐 공룡능선을 진행한 뒤 천불동 계곡과 비선대를 거쳐 다시 소공원으로 하산하는 코스가 그나마 쉬운 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을 경우 대청봉 오르 정도의 체력이 되신다면 오색이나 한계령에서 대청봉에 오른 뒤 중청 대피소나 희운각 대피소에서 1박을 하신다면 조금이나마 쉽게 공룡능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위로 꼽는 울산바위 코스입니다. 울산바위 코스는 소공원에서 시작하여 흔들바위를 거쳐 울산바위에 오르는 편도 약 4km,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코스들은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쉽지 않은 코스인데요. 하지만 울산바위는 상대적으로 갈만한 편이어서 서울 기준 관악산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울산바위는 올라서서 보는 것보다 동북쪽의 리조트들이나 금강산 혹은 북설악, 성인대에 올라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이름값 덕분에 꾸준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오르는 동안 크게 볼 것은 없는데요. 중간에 흔들바위가 있어 한번 밀어볼 수 있고요. 중간 전망대에서 대청봉, 화채봉, 황철봉 등 설악산의 주요 봉우리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꽤나 가파른 길을 1km 정도 올라야 하는데요. 울산바위에 도착하면 전망대가 3곳이 있어 울산바위의 위험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속초와 동해바다, 뒤편으로는 설악산 정상부를 같이 조망할 수 있습니다. 네, 5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장관의 너덜길을 볼 수 있는 귀때기 청봉 코스입니다. 귀때기 청봉은 대청봉에서 시작하여 남교리까지 이어지는 설악산의 가장 긴 능선, 서북능선 중간에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인데요. 귀때기 청봉이 설악산에서 가장 높다고 우스대다가 대청, 중청, 소청, 삼형제에게 귀싸대기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귀때기 청봉은 정상부가 수미터가 넘는 검은 돌들이 쌓여져 있는 끝도 없는 너덜길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때기 청봉에서 바라보는 용화장성과 공룡능선도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요. 귀때기 청봉을 오를 땐 보통 한계령에서 오르는데요. 체력이나 교통편에 따라 한계령으로 원점 회귀하거나 큰감투봉, 대승령을 거쳐 장수대분소로 하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계령 상거리까지도 쉽지 않은 편이지만 이후 귀때기 청봉까지 오르는 너덜길은 암릉을 안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꽤나 부담이 될 만한 코스입니다. 이후에 큰감투봉까지는 능선에 따라 굉장히 가파른 오르내림을 약 3km 정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후에 대승령을 거쳐 장수대 분소로 하산하는 길은 경사는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리막이고 길이 좋아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산길에는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대승폭포를 보실 수도 있고요. 대승폭포 이후의 데크길은 맞은편 가리봉 주곡봉을 비롯하여 설악산의 암릉을 즐기며 하산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다음 6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계곡이라 생각하는 천불동 계곡입니다. 천불동 계곡은 수백 미터에 달하는 깎아지른 듯한 암봉들이 줄지어 서 있고요. 큼지막한 하얀 바위와 그 사이로 옥빛의 계곡물이 수없이 많은 폭포와 소를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모습은 마치 신선이 살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천불동 계곡은 보통 공룡능선을 보고 하산하는 길에 들르거나 대청봉에서 내려오는 길에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코스도 쉽지 않습니다. 소공원에서 대청봉까지 오르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공원에서 비선대까지 3km는 편안한 평지, 이후 오르막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천불동 계곡에 접어들게 됩니다. 계곡을 즐기며 희운각 대피소까지 5.5km를 오르게 되는데요.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가팔라집니다.
이후 희운각 대피소에서 소천까지 이어지는 1.5km의 오르막은 설악산 최악의 오르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천국의 계단인데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공룡 능선과 천불동 계곡의 아름다운 안봉들을 볼 수 있어 풍경을 보시면서 천천히 오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청에서 대천까지는 약 1.2km로 많이 어렵지 않은 코스이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부여서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르는 데만 약 7시간 정도 예상할 만큼 쉽지 않은 코스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코스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백담사 구곡담 계곡 코스입니다. 백담사에서 시작하여 영시암, 수렴동 대피소, 봉정암을 거쳐 대청봉까지 오를 수 있는 코스인데요. 백담사, 영시암, 봉정암 등 요서 깊은 사찰들을 볼 수 있으며 천불동 계곡 못지않은 구곡담 계곡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봉정암 사리탑 전경인데요. 공룡능선, 용화장성, 서북능선을 부처님 진신사리탑과 함께 볼 수 있는 곳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설악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포인트입니다. 등산로에서 살짝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안 들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곳이니 봉정암을 가실 때는 꼭 들르시길 바랍니다. 시작점인 백담사는 백담분소에서 도보나 버스를 통해 갈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대청봉까지 13km로 짧지 않은 코스인데 추가로 6km를 걷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부분 버스를 이용합니다. 이후 영시암을 거쳐 수렴동 대피소까지는 백담 계곡을 따라 5km, 평지에 가까운 코스로 산책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요. 이후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되어 소천까지 갈수록 가팔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에 쌍용폭포, 관음폭포 등 멋진 계곡을 즐길 수 있고요. 봉정암은 해발 1200m에 위치한 사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사찰입니다. 꼭 사리탑을 들러 풍경을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체력에 따라 봉정암에서 다시 온 길을 따라서 하산하기도 합니다. 이후 소천까지 1km도 꽤나 가파른 구간을 거쳐야 해서 쉽지 않은 코스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주전골 만경대 코스입니다. 설악산 하면 힘들고 가파른 코스만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코스는 거의 모든 구간이 평지에 가까울 정도로 쉬운 코스이지만 설악산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추천 코스입니다. 천불동 계곡과 구곡담 계곡에서 보신 것처럼 깎아지른 듯한 안봉들, 집채만한 하얀 바위와 그 사이로 흐르는 옥빛의 계곡물이 만들어내는 폭포와 용소의 모습은 설악산 계곡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오색약수터에서 시작하여 용소폭포까지 다녀오는 코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왕복 2시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쉽고요. 가을철, 단풍철에만 한정적으로 개방하는 만경대까지 가더라도 서울 북악산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철에 특히나 아름답고요. 여름철에도 시원한 계곡 소리를 듣기 좋지만 땡볕 구간이 있어 양산 같은 걸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9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토항성 폭포 코스입니다. 토항성 폭포는 상단이 150m, 중단 80m, 하단 90m, 총 320m 3단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장의 폭포인데요. 아쉽게도 폭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km 이상 떨어진 전망대까지만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비법정 탐방로로 지정되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2015년 45년 만에 개방하여 많은 분들이 찾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토항성 폭포를 가까이서 볼 수는 없지만 토항성 폭포의 모습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워낙 거대해서 멀리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길에 비룡폭포, 육단폭포 등 볼 것이 많아 한 번쯤 가볼 만한 코스인데요. 설악동에서 편도 2.8km,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육단폭포까지는 거의 평지에 가까워 매우 쉬운 편이고요. 비룡폭포까지는 일반적인 오르막, 마지막 400m는 굉장히 가파른 계단길을 올라야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코스여서 누구나 갈 법한 난이도이고요. 산행이 짧아 아쉬운 분들께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울산바위 코스와 함께 다녀오시면 꽤나 운동이 되는 좋은 코스일 것 같습니다.
10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12선여탕 계곡 코스입니다. 압권이 되는 부분은 두문폭포에서 시작하여 복숭아탕 혹은 용탕폭포까지 굽이굽이 이어지는 폭포들인데요. 계곡 자체는 다른 설악산 계곡에 비하면 떨어질지는 몰라도 이 부근의 폭포들은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나 복숭아탕이라 불리우는 용탕폭포의 특이한 모습은 꼭 한번 들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설악산 구석에 있어 많은 분들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남교리에서 시작하여 복숭아탕이나 두문폭포 부근까지만 왕복하는 약 8-9km의 코스나 장수대 분수에서 시작하여 대승폭포, 대승역, 안산 분기점, 복숭아탕을 거쳐 남교리로 하산하는 코스를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이외에도 설악산 서북능선의 종점이기 때문에 한계령이나 남설악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하여 남교리까지 이어지는 종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조만간 오색에서 시작하여 남교리까지 이어지는 서북능선 27km 종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설악산 코스는 오세암 코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설악산 코스 중 다시는 안 갈 것 같은 유일한 코스인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코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백담사 구곡담 계곡과 비슷한데요. 백담사 코스는 영시암에서 봉정암까지 계곡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오세암 코스는 똑같은 코스를 조망이 거의 없는 숲길을 걸어야 하고요. 영시암에서 오세암까지는 무난한 오르막이지만 이후 2.4km 동안 대여섯 번의 오르내림을 지난 뒤 봉정암까지 엄청난 오르막을 1.6km나 올라야 해서 볼 것도 많지 않고 쉽지 않은 코스여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볼만한 것은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서 가게 된 내설악 만경대인데요. 이 역시도 이정표도 없을 뿐더러 찾기가 쉽지 않아 추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세암 코스를 갈 바에는 구곡담 코스를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끔 백담사, 영시암, 봉정암, 오세암을 돌아보는 설악산 사암자 순례를 위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별로 추천하는 코스는 아닙니다. 네, 소개해드린 11개의 코스 이외에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권금성 코스가 있는데요. 등산 유튜브다 보니 제외하였고요. 정규 탐방로이지만 2016년 이후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흘림골 역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악산 10개의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아직 못 가본 곳이 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오세암 코스를 제외하곤 안 가보기엔 너무도 아름다운 곳들이니 하나씩 모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